우리 위에서는 음식물을 녹이고 병균들을 죽이는 강한 산성을 띠는 위산이 하루에 한 2리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장 스스로 쥐어짜듯이 수축을 해서 위산 그리고 위 속에 들어온 내용물들을 섞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위산에 녹게 합니다. 위를 보시면 위로도 아래로도 이렇게 뚫린 기관이긴 하지만 이 위장의 상부 하부에 이 조임근, 관략근이 있어가지고 이 조임근들을 꽉 이렇게 조여주게 되면 어때요? 위장이 막 수축을 해서 쥐어짠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위산이 식도로 또 아래쪽 십이지장으로 위산이 새어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임근들이 꽉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느슨해진다든지 아니면 이 조임근이 위산이 새는 것을 막기 어려울 정도로 위장 자체의 압력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임근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어때요? 강한 압력 때문에 위산이 새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식도 쪽으로 위산이 새어나오는 게 위산의 역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산만 새어나오는 것은 아니고 보통 위산이 잔뜩 발려진 음식물까지도 함께 넘어오게 되죠. 이런 질환을 우리가 위식도 역류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이 우리 식도를 공격을 해서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을 주는 증상을 발생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를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식도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후두가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막 말할 때 목소리가 갈라진다든지 기침을 자주 한다든지 목이 아픈 것을 역류성 인후두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먹는 약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단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이겠죠.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 그래서 PPI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산이 역류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위산 자체가 안 나오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잖아요. 위산이 당장 안 나오니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작용이 있죠. 위산이 안 나오게 되면 어때요? 일단 소화가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을 우리가 소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아주 오래 씹어서 정말 죽을 만들어서 삼켜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위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에만 관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병균 그리고 발암물질들을 이 위산이 다 녹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우리 입으로 엄청나게 많은 병균과 발암물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위산, 아주 강한 산이 길목을 딱 차단하고 녹여버리는 거죠. 발암물질 거의 대부분 분해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위산 억제제를 계속 먹게 되면 위산 자체가 나오는 걸 억제하니까 그런 방위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필요할 때 잠깐 써야지 계속 먹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위산 억제제를 계속 쓸 수 없다. 그러면 여기 조임근, 하부식도 관략근을 다시 좀 느슨해진 걸 탱탱하게 만드는 그런 약은 없느냐? 없습니다. 결국 역류성 식도염에는 근본 치료약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위산이 역류를 안 할까요?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한 원인을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역류성 식도염은 문명병, 부자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에 흔하고 너무 풍족하고 편안하고 수명이 계속 길어지면서 늘어나는 병입니다. 서양에서는 인구의 한 20%에서 40%가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도 식생활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최근 그 보고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0에서 20% 정도가 이 질환,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흔한 병인지 아시겠죠?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관략근, 조임근 자체가 느슨해지는 거, 또 하나는 이 위장 내부의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임근으로 조여줘도 새어나오고 음식물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조임근, 관략근이 느슨해지는 것부터 보면 일단 노화가 있겠죠. 우리 몸에 관략근들이 많은데 우리가 의지대로 조이고 단련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항문 쪽에 관략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모두 불수의근, 즉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스로 작동하는 근육입니다. 위장의 위쪽을 좁게 조이는 수술도 있습니다. 물론 조임근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다시 탱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심하신 분들은 수술을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나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조임근, 관략근을 느슨하게 이완시키는 것은 이 노화 말고 또 다른 원인이 바로 술, 담배, 커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담배, 커피가 이 관략근, 조임근을 이완시킵니다.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에서 이 세 가지는 1순위로
끊어야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담배, 커피 끊는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자율신경 조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역시 조임근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원인들을 보면 이 횡격막 자체가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것들이 역시 하부식도 조임근을 느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횡격막이 뭐죠 하실 텐데 우리 허파 밑에 넓게 횡으로 된 경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횡격막 이렇게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횡으로 된 경막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슴과 배 부분을 가로로 완전히 차단한, 그러니까 몸통 전체에 걸친 넓은 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횡격막은 허파가 호흡을 하게 합니다. 허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스스로 못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이 횡격막이 아래 위로 움직여서 흉곽을 크게 작게 만들면 허파과리가 부풀었다 줄었다 하면서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기 호흡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몸이 참 신기하게 만들어졌죠. 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뱃살. 복부 비만이 심해지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구부정한 자세. 이렇게 되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는 역류성 식도염의 첫 번째 원인, 조임근이 느슨해지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두 번째 원인, 위장 자체의 압력이 높아서라고 말씀드렸죠. 이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역시 복부 비만과 구부정한 자세, 두 번째는 과식, 야식, 폭식, 그 다음에 꽉 끼는 옷, 이런 것들이 위의 압력을 높여서 역류하게 만드는 원인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뱃속에 가득 차서 위장에 음식이 들어왔을 때 복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부 비만은 횡격막도 위로 올리고 위장 압력도 높이고 이게 근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거기에 뱃살까지 쪘다? 이거 위산 억제제만으로는 치료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과식입니다. 많이 먹으면 위장 내 압력이 높아진 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특히 기름진 음식처럼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은 압력을 계속 높게 유지하게 하니까 역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야식이 최악이죠. 뭐 치맥을 밤에 먹는 거, 술 기름진 거, 배불리 먹고 졸려가지고 바로 누워서 자는 거, 이런 것들 다 뭐 해로운 거 모아놓은 겁니다. 꽉 끼는 옷도 복압을 높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옷도 좀 느슨하게 하고 벨트도 조금 덜 졸라매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런 건 어쩌면 상식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역류성 식도염 치료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에 따라서 실천하면 적극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을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부식도 관략근, 이 관략근은 계속 느슨하게 그대로 갈 겁니다. 더 이상 이 관략근을 느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술, 담배, 커피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 위산은 계속 나와야 하고 위장은 계속 잘 쥐어 짜면서 음식물과 위산과 잘 섞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결국 이 위산이 섞인 음식물들이 덜 넘어오게 과식 절대 안 되고 또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되게 음식들을 안 먹고 위산이 좀 덜 나오는 음식들을 우리가 골라 먹어야 한다. 이게 치료의 포인트가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위산도 잘 나오고 위의 운동성도 좋다는 건데 결국 위산이 넘어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치료냐? 위산이 안 넘어오게, 좀 덜 넘어오게 음식을 우리가 골라 먹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먹어도 위산이 좀 덜 나오게 하는 그런 음식들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서 그 음식들 위주로 먹으면 된다 이겁니다. 결국 역류성 식도염에 내가 걸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할 정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음식을 다 안 가리고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나서 바로 눕고 이런 것들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모두 이런 것들은 다 건강에 해로운 거니까 이미 이런 식으로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먹어도 좋은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에 대해서는 뭐 위산을 과다하게 분비시키는 음식이라든지 행동, 특히 커피, 술, 흡연이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초콜릿, 탄산음료도 안 좋잖아요.
근데 사실 커피 이거 참 끊기가 어려운데 이건 정말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또 산도가 높은 음식들, 뭐 신과일, 토마토 같은 거 보통 유튜브 채널들에서 이쪽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토마토, 우유, 바나나 이런 것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마, 계란 흰자, 뭐 감초 이런 것들은 뭐 약이다, 먹어라. 또 맵고 짠 음식 이거 역시 위산의 과다 분비를 촉진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유튜브 검색창에서 H로 검색하시는 거 알죠? 영유성 식도염을 검색한다 그럼 유튜브 들어가서 여기 지금 네모박스 검색창에서 일단 H로 검색을 하세요. H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보면은 영유성 식도염 낫는 확실한 방법, 역류성 식도염 금지 음식을 9가지로 분류한 이유와 회피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역류성 식도염 이것만 고치면 낫는다. 9가지 치료 포인트,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 원인 해결책 바로 알기,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속 편한 음식 제가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음식에 대해서 이해가 좋으실 거예요. 이 영상에서도 9가지 음식군을 좀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이런 음식들 드시면 역류성 식도염에 해로우니까 조심하라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꼭 영상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원장, 나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 음식들만 내가 골라 먹고 있는데 나는 왜 계속 속이 타는 듯이 아플까요? 반대로 역류성 식도염에 우유 마시지 말라고 하던데, 뭐 토마토 먹지 말라고 하던데, 이상하게 나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저는 우유 먹어도 토마토 먹어도 속이 편안할까요?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정말 큰 개인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말 다 달라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위산이 좀 덜 분비가 되는 음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 과정인데 우리가 무작정 찾지 마시고, 그리고 이 음식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쉽다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체계적으로 구분한 거지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한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음식은 해롭고 어떤 음식은 이롭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실 역류성 식도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각자 스스로가 하나하나 먹어보면서 내 스스로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직접 체험해 보잖아요. 그럼 예상외로 맞을 수도 있고 이상하다 반대로 좋다고 하는 것도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날로 먹었을 때는 자극이 심한 과일이고 채소였는데 내가 이걸 익혀 먹었더니 전혀 자극이 없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한은 익혀 먹는 겁니다. 또 A라는 음식, B라는 음식들은 전혀 자극이 없었는데 얘네들을 함께 먹게 되면 갑자기 자극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삼가해야 될 음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론은 일반적인 경향성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반론만 듣고 그냥 바로 먹지 말아야겠다는 식으로 이것저것 하나씩 못 먹는 것으로 속아내다 보면 어머, 나 역류성 식도염인데 먹을 게 없어요 라는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음식들을 내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왜 해로운지, 어떤 방법으로 먹게 되면 덜 해로운지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속아낼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더 먹을 수 있는 음식의 가짓수를 늘려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늘려가냐? 내가 직접 먹어보고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내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하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주 소량, 약 먹듯이 직접 먹어보고 직접 내가 느껴보는 겁니다. 날것, 생토마토를 4분의 1개 정도 먹어봤다. 그랬더니 먹자마자 나는 위산이 쫙 올라오는 게 느껴진다. 그럼 다음엔 조금 삶아서 먹어보자. 또 요거트를 한 숟가락 먹었는데 속이 편하다. 다음엔 한번 3숟갈 한번 드셔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늘려갈 때마다 병을 고치는 길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수첩을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 제목을 식도염 극복 실험 노트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음식별로 나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실험하면서 기록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먹어도 문제없는 음식의 종류, 조리 방법,
먹는 양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 쌓일 겁니다. 결국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에서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환자 스스로,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내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내 음식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을 잘 안 합니다만 오늘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겁니다. 내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내 몸으로 직접 실험을 해서 하나하나 찾아내서 나만의 메뉴를 만드는 것. 이것이 역류성 식도염이 완치되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